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과거 심사에서 탈락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등 4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중 최소 4명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는 등 개정된 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정부가 통계 조작에 이어 공적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심각한 내용을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재인의 통계 조작에 이어 공적 조작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강서구청장 패배를 들먹이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념 전쟁이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제 이념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라는 개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념은 다른 측면에서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의 공적 조작 의혹을 집중해서 보도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과거 심사에서 탈락했던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등 43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작 과정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자 43명 중 최소 4명이 개정된 심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018년 6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는 광복 이후부터 정부 수립 이전까지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도 독립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심사 제외 대상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까지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 또는 적극 동조한 사람까지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 실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A씨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여순 사건 당시 화양면 인민위원장을 맡았던 B씨는 과거 2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4.3 사건 주동자이자 해방 후 남로당 활동을 했던 C씨는 과거 5차례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고, 심지어 조총련과 남로당 활동을 하고 4.3 사건에 연루되었던 D씨는 한 차례 탈락했다가 2019년 서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 당시 서훈 심사 기준 완화 연구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 6명 중 최소 4명이 소위 진보 또는 민주당 관련 인사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시도했던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역시 13명 중 12명이 진보 또는 민주당 관련 인사였습니다. 자, 이런 인사들이 쫙 포진되어 있으니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정리하자면 공산주의자를 독립유공자로 둔갑시킨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훈된 유공자들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이 힘을 받을 전망인데,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손혜원 전 의원의 과거 논란이 다시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손혜원 전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좌익 경력 인사 중 재심을 요구한 경우가 3건이 있었는데, 이 중 손혜원의 부친만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보훈처는 과거에 6번이나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한 손 씨가 7번째 신청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건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 외에 재심을 신청했던 박모, 정모 씨는 남로당 활동, 월북 등의 좌익 경력이 발목을 잡아 유공자 선정이 보류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의 부친은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가입과 입북 및 나파오 지하공작 그리고 보안법 위반 구류 등의 명백한 좌익 활동 경력이 있었지만 유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당시 보훈처 측은 손 씨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이 중요한 유공자 선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행됐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손혜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운은 유공자 신청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었지요. 따라서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당시에도 앞서 설명해드린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한바탕 일었었습니다. 당시 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심사기준 변경을 위한 용역 결과를 숨겨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훈처는 2017년 7월 독립유공자 포상범위 및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연구진 6명 중 3명이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거나 문재인이 정부기관장으로 임명한 그런 인사들이었습니다. 용역 결과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보훈처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다,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개떡 같은 해명을 내놨었는데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었습니다. 어쨌든 얼마 전 끝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그 패인을 홍범도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철지난 이념전쟁을 이제 그만 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인 조중동에서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도해드렸다시피 북한 정권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도 독립유공자가 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할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꽁꽁 감추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십니까? 또 공정해야 할 독립유공자 서운에도 집권 세력의 이른바 코드가 작용하는 나라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 모든 게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으로 잡으려는 당연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이념에 매몰됐다면서 비판할 일인지 저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들이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